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얘기할 텐데 핵심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이 소풍이랑 체험학습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거를 많이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을 7개를 제가 정리했는데, 이거 이전에 우선은 최근에 들으시면 좀 의학스러운 어떤 교육 위축 사례들, 망가진 사례들 한번 5개를 먼저 볼게요. 늘 그렇듯이 1.5배속 정도로 설정해두고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고요. 우선 첫째는 공개적으로 이제 시상하는 게 금지 혹은 굉장히 많이 축소됐죠. 예를 들어서 상 못 받으면은 우리 애 기죽는다고 시상식을 안 하게 한다거나, 뭐 우리 애가 들러리 되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맛도 모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줄도 모르는 아이로 성장한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둘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경쟁시키지 말라고 개주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종목도 학부모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예민한 것들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또 이제 정정당당한 승부라든지 패배에 승복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박탈되죠. 이거 이제 학부모들뿐 아니라 또 동네에서도 몇몇 분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셋째는 이제 체육 시간이든 뭐 운동회든 구기 종목을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느라고요. 축구나 농구 뭐 그 외에 기타 구기 종목 하다가 다치면 교사한테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은 바닥나고 에너지를 못 풀고 이제 정서 불안하고 비만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줄넘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애들끼리 놀다가 뭐 서로 부딪혀서 뭐 까질 수도 있고 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제 훈육이 포기되는 거죠. 이제 엄하게 가르치면은 애들한테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잘못을 바로 잡아줄 어른이 사라지게 되고, 교실은 이제 매너 없는 아이들이 이제 서식지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재밌는 예시도 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죄송한데 좀 안타깝죠. 도시락을 금지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배탈 나면은 교사 책임된다. 뭐 괜히 도시락 그걸로 누군가는 좀 비싼 거 사오면 빈부격차 이거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굉장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막 돗자리 펴놓고 같이 3, 4, 5 모여서 먹었는데 그런 공동체 문화가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소풍 가서도 애가 이제 목말랐다고 해서 애들 그냥 선의로 물 사줬는데 왜 우리 애는 안 사주고 딴 애들은 안 주고 왜 걔만 줬냐, 특혜 주냐, 뭐 이렇게 민원 주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학부모님들 일부가. 그래서 보통 이제 특정 생각이나 가치관, 이념에 너무 매몰되면은 어떤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나나 내 가족, 내 생각,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많은데,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풍이나 체험학습, 운동회 등이 중단되는 7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책임 독박화가 확산되는 거죠.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쉽게 말해서 운 나쁘면 감옥 가는데 누가 가고 누가 하냐 이거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누군가의 분명한 과실로 인해서 있던 거는 명명백백 쉽이 가려야 되는데, 마녀 사냥식의 어떤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판결도 어떤 교사 개인의 목줄을 죄는데 어떤 초점이 맞춰진다,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법적인 자기 방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는 이제 일부 부모들의 보호 과잉, 그리고 무균실 육아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이제 무균실에서 키우려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에도 많고 서양에도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결벽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뭐 사회성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애들끼리 살짝 긁힌 상처조차도 교사들의 직무유기로 몰아가거나 학교에서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학교는 당연히 위험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겠죠. 자기들 진급이나 뭐 자기들 연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영향이 가니까. 세 번째는 사고 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내 덕이다. 쉽게 말하면 관리자의 책임 회피 시스템인 거죠. 교육청이나 교장 등 상급기관의 비겁한 꼬리 자르기 문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사고 터지면은 뭐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뭐 책임 물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임에게 모든 서류와 법적 책임을 떠넘기니까 현장에서는 의욕이 박살나죠.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인 당연히 사병 복지가 좋아져야 되고 더 많이 발전돼야 되지만, 모든 책임들이 일선에 있는 소대장, 부사관들한테 몰아지면은 힘들어진다. 마치 우리 예전에도 오송 참사 있을 때도
지금 공무원들 시청 군청 가면요 안전 그쪽은 지원율 자체가 1대1 2대1 혹은 0. 몇 대 1이에요. 그 정도로 다른데 5대1 8대1 20대1 50대1 할 때 그 정도로 처참해져 있습니다. 왜? 안전 쪽은 내가 잘못하는 순간 평상시랑 똑같이 했고 100개 중에 100개 보고 100개 중에 99개 보다가 한 개가 1년 중에 한 번 터지는 날 내가 독박을 써서 감옥을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사회 문화가 똑같이 이제 교육 현장에도 굉장히 침투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굉장히 웃긴 건데 교육 서비스가 이제 상품화 되는 거죠. 예.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갑질도 하고요. 스승과 제자 관계를 바라면서도 서비스적인 측면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아니면은 스승 제자로 보지도 않고 서비스 관념으로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만 서비스 안 좋으면 우리가 이 진상들 보면은 바로 클레임 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학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애 아빠가요. 우리 애 엄마가요. 이거 싫어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사회가 공동체가 신뢰가 자본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모든 건 옳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잘 하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라는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면은 거기에는 이제 녹음기가 들어오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게 되고 서약서, 계약서 이런 것만 이제 계속 남는 거죠. 그리고 하급자 갈아넣기 약간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군대 소대장 뭐 구급 공무원처럼 시스템의 구멍을 가장 힘없는 사람들한테 독박 씌우는 한국 특유의 책임 전가 문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일곱 번째는 너무 쉬워요 민원이. 이건 좀 올려야 돼.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맘카페가 민원에 조금만 여론을 형성하면은 바로 넘어가더래요 사람들이. 이거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기분 나쁘면 내 감정 나쁘게 했어 내 기분 나쁘게 했어 내 거 손해보게 했어 너는 손해봤어도 네 손해내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손해봤으니까 넌 나한테 혼나야 되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감정적인 배설이 너무 많은 거죠. 행정폭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굳이 뭐 누가 빌런이냐 피해자냐 이렇게 따질 분 없는데 이 언론이나 이 대중들은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교사들을 이해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많죠. 월급 몇백만 원에 인생 도박을 왜 하냐. 수십 명의 생명권을 담보 잡히면서 법적 보호망도 없다면 이런 학습 외부 행사는 당연히 거부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냐. 반대로 교사가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죠. 철밥통 문화가 강하다. 사명감이 실종돼 있으니까 그런 거다. 학생 수도 줄었는데 옛날보다 힘들다는 건 핑계고 그냥 편하게 일하려는 편의주의 아니냐. 면책권은 뭐뭐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은 맨날 달라 그러지 않냐. 의사, 교사 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왜 면책권 달라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일부 있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교사들이 이해 간다는 측면이 많죠. 왜냐면 다들 진상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안 좋게 생각하는 이 심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 내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안전이란 건 타협 대상이 아니니까 더욱더 꼼꼼해져야 되는 분야가 맞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힘들면 학교라 혹은 교육청에서 더욱더 촘촘하게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이해된다는 얘기도 있고 학부모가 이해 안 된다. 당신들이 소품 없앤 주범이다. 사사건건 너네가 민원 넣어서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소풍 안 간다고 징징대는 건 이중잣 대 극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참고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이런 비난이 좀 더 많았다. 진상 학부모의 좋은 학부모님들 말고 아주 일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MZ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분들 있으면은 저는 MZ들 전체가 절대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일부 MZ라 그러고 그 4050, 6070도 20대, 10대 때 정말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가 전체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가자냐, 가지 말자, 이렇게 보면은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애들인데 추억은 줘야 되지 않냐. 공부만 하면은 바보 된다. 주입식 교육이 채울 수 없는 만족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같이 밥도 먹고 규칙도 지키고 화해하고 이렇게 가는 평생 가는 정서적인 자산이지 않냐. 그리고 가난한 애들은 어쩌냐. 학교 소풍이나 문화체험 이런 게 저렴하게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냐. 사실 저도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와닿기도 하고 두 번째랑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숨막히는 긴 학업 일상에 만약에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간다, 체험학습 간다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 좀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들에서 참 저는 좋은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불가항력적인 이제 사고 리스크가 있는데 아니 이런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신이 아니면 못 막는데 왜 그러냐 안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뭐 며칠 일주일도 그렇고 체험학습제도 잘 돼 있으니까 부모가 써놓고 가족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가라 이런 얘기 이런 의견도 있고, 사실 교사는 이 가르치는 전문가지 안전요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 없는 인솔은 사고 위험만 키우니까 그러지 말자. 예. 그리고 이제 소폭 준비나 사고 민원 처리에 짐 빼느라고 정작 중요한 수업 준비가 뒷전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도시락 뭐 이슈라든지 편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민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해결책으로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적인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혹은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뭐 필요하면 교사 면책권도 어떤 부분에선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거를 교사 면책권이라든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만든 이 자료들을 보면요, 좀 어떤 일부적인 면에서는 탁상공론적인 면도 있고 정말 좀 더 디테일하게 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법적 보호망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상급기관의 관리자도 책임을 실지라 해야 되는 거죠. 사고 나면 담임 선생님들 뒤에 숨지 말고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전면에 나서서 법적 대응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예산 문제인데 전문 안전 인력 외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한테서 음주 측정 시키지 말고 국가 예산 들여서 안전 전문 인력을 따로 붙이든지,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건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예산 문제라서. 네 번째는 민주사회나 공동체 의식이 결국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내 자식만 무결점으로 키우겠다는 생각들 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함께 키우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고요. 진상민원들 좀 컷해야 되죠. 교사 폰으로 팍 오는 뭐 무례한 카톡부터 해서 민원 신고, 이 민원이 바로 오지도 않는데요. 보통은 좀 몇 주에서 몇 달 있다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비상식적인 거 좀 커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게 진짜 어른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른의 조건을 두 가지로 늘 얘기 드렸는데, 하나는 이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아도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어린이 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아도 누군가를 막아주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이런다 그러면은 저는 어른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교육청, 교육부, 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교사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디펜스가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과학자 궤도 씨가 얘기한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냐? 화내는 사람의 소원을 먼저 들어준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랄을 권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상 체계에 너무 길들여졌다 이거죠.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고, 무리하게 굴어야지 빨리 처리가 되는 경험이 반복되니까, 야 너가 왜 손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죠. 민원 전쟁터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무례한 민원이나 정당한 요구를 엄격히 구분해야 되고,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강하게 해야죠.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선을 넘는 진상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페널티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 개인적인 어떤 교육은 멀리 돼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책임이 외주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고 나면 교사 다 시키고, 말단 공무원 다 시키고, 누구 시키고, 기분 나쁘면 학부모나 뭐 누구한테 화풀이하고, 그쵸? 사법부도 어쨌든 인식이 변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도 서로, 교사들도 서로 신뢰가 회복돼야 되고, 국가도 책임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우는 아이들 떡 하나 주는 시대 이제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런 학교가 돼야 되고, 그런 교육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또 도움될 말로 찾아뵙겠고요. 혹시 다른 뭐 진상 이슈라든지 뭐 개인들 의견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